바둑 삼국지 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입니다. 오늘 1차전 세 번째 대결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한중전에서 판팅이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오늘은 한중전이 됐습니다. 어제 중일전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판팅이 선수가 이세돌 선수를 꺾었던 일본의 이치리키료 선수에게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이동훈 선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의 두 번째 주자로 이동훈 선수가 출격합니다. 먼저 농심배 대회 정보부터 살펴드립니다. 주식회사 농심이 후원하는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한국, 중국, 일본의 정예 5명씩 출전해 벌이는 연승전입니다. 네, 이 대회 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대회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한국 선수가 중국과 대결해서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일본의 선수와 만나게 되고요. 네. 또 일본에게 이기면 중국의 두 번째 주자와 만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이 삼국이 전부 남아있을 때 거두는 승리는 양 국가만 남아있을 때 거두는 승리에 비해 그 승리의 밀도가 조금은 덜하기 때문에 강자들이 후반에 많이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일장으로 이세돌 선수가 나온 것이 조금은 의외의 오더였죠. 그렇습니다. 자, 농심배는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는 준속기전입니다. 이 시간 안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다른 세계 대회는 각자 2시간이나 3시간이 주어지는데 반해 농심 신라면배는 각자 1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역시 중반 이후를 대비해서 시간 관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고 덤은 한국 룰이기 때문에 6집 반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읽기가 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40초 5회가 주어지는데 농심배는 1분 1회거든요. 네. 어떤 면이 좀 여유가 있다고 느껴질까요? 아무래도 당연히 1분 1회가 더 여유가 있고요. 생각보다 프로기사들이 느끼는 40초와 1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시간을 전부 사용한다고 해도 1분 초읽기라면 특히 이 농심배 대표로 나오는 초일류 기사들이라면 충분히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네. 초읽기로 최대 3시간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한국 대표 시드로는 강동윤 선수, 그 외에 3명의 선수가 예선전을 통과했는데 이 중에 이동훈 선수도 6명의 선수를 제압을 했습니다. 네, 이 대회 예선 통과자 3명은요.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선수들 사실은 강자들이 꼭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농심배의 국내 선발전인데 이번 대회에는 그래도 비교적 이변이 적었고 박정환 선수, 이동훈 선수 등 이 강자들이 많이 진출했죠. 김지석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국 연길에서 벌어지는 1차전. 일단 4번의 대국밖에 하진 않기 때문에 한국 선수로는 이동훈 선수가 마지막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의 승패에 상관없이 이제 한국의 다른 선수들은 이번 연길에서의 대국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봤을 때 1대4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회 초반에는 이 한국의 무적 신화를 썼던 이창호 선수 엄청난 수호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지막 주자로 중국이나 일본을 꺾는 모습이었지만 2006년부터 이제 양 국가의 반격이 시작이 되었고요. 최근 3년간은 특히 지난해에는 이 중국의 커제 선수가 한국의 이세돌 선수를 꺾으면서 그리고 그 전년에는 중국의 스웨 선수가 한국의 박정환 선수를 꺾으면서 양국의 에이스 대결에서 최종전에서 아쉽게 한국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우승컵을 다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한국 선수 명단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18년간 이어져 왔던 이 농심배에서 한국팀 역대 최강이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선수가 전원 랭킹 10위 안쪽이고요. 이동훈 선수가 랭킹이 가장 낮은데 한국 랭킹 9위입니다. 박정환 선수, 이세돌 선수 이런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과 강동윤 선수와 김지석 선수도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이상의 진용은 정말 나오기 힘듭니다. 세계대회 타이틀 홀더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도 초강자들로 포지션이 되어 있죠. 중국은 커제 선수만 중국 시드를 받아서 자동 참가를 했고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은 16명이 참가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서 통과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국팀이 더욱 두려워했던 스웨 선수라던가 탕웨이싱, 천야웨 이런 선수들은 빠졌기 때문에 한국팀에 비해서 중국팀이 약간 손색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동훈 선수가 판팅이 선수를 제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1차전 세 번째 대결은 이동훈 8단 대 판팅이 9단의 대결입니다. 나이는 2살 차이고요. 자국 랭킹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나 보여요. 네, 판팅이 선수가 사실 응시배에서 박정환 선수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만 해도 그 이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약간 하락세를 타면서 랭킹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도 이동훈 선수가 지난해 있었던 이 한중 신예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단 한 번의 대결이었는데 그 대결이 정말 올해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대국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한중 미래천원전에서의 대국 무려 308수까지 가는 그런 대접전이었는데 네. 이동훈 선수가 결국 그 판팅이 선수를 제압을 했고요. 사실 두 선수의 이미지로만 보면 굉장히 침착하고 기본기가 탄탄하고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닮았네요. 네, 하지만 약간 좀 역습에 강하고 오히려 전투나 수익기에도 장기가 있는 선수들인 만큼 제가 볼 때는 오늘 꼭 이 장기전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린 기사기 때문에 언제 불붙을지 모르는 바둑입니다. 자, 오늘 이동훈 선수와 판팅이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차전 세 번째 대국. 한국의 이동훈 선수 대 중국의 판팅이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돌가리기 결과 이동훈 선수가 흙을 쥐었고요. 두 선수는 공통점이 참 많죠. 우선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기풍이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두터움을 바탕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신예 기사 시절의 기풍이 거기까지였다면 그 이후에 정상권으로 발돋움하면서는 약간 상대의 무리를 응징하고 또 수익기를 위주로 중반을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기풍 변신을 꾀하는 것도 두 선수가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한국과 중국에서 미래가 기대되었던 그런 선수들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동훈 선수가 주로 즐겨두는 포석. 흙을 쥐었을 때는 어떤 포석을 좋아하나요? 일단 이동훈 선수의 바둑은 초반이 빠르진 않아요. 일단 초반은 두텁게 그런 식으로 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리는 포석이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동훈 선수가 뭐 이렇게 날렵하게 두기보다 저런 것도 사실은 이동훈 선수의 기풍입니다. 발 빠른 선수들은 미니 중국식이나 아니면 소목에 먼저 걸쳐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동훈 선수가 이제 최근에 중반전에 대비하는 그런 기풍은 약간 변했다고 해도 기본 바탕은 두터움에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자신의 모양을 갖추고 시작하는 포석에 능합니다. 판팅이 선수도 이 중국에서 정말 신예 기사 시절부터 대단했던 선수죠. 이 중국은 특히나 이 어린 선수들 중에 얼마나 날고 기는 선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판팅이 선수가 어렸을 때 신인왕전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 판팅이 선수가 96년생인데요. 그 앞뒤로 보면 뭐 미위팅, 커제, 판인러, 리시에나오 이런 강자들이 즐비합니다. 뭐 더 뒤로는 양딩신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날고 기는 신예들 사이에서 신인왕전을 3년 연속 제패했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는 이 선수가 또래에서는 무적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들어보면 그 대회는 신인왕전 대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당시에는 신인왕전이었는데 그대로 성장을 해서 다 정상권이 되었죠. 네, 판팅이 선수가 지난 시즌의 응시배 우승자인데 그 응시배는 4년 만에 벌어지잖아요. 네. 지금 21살이면 당신 17살이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당시에 판티니 구단이 세계대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창호 선수지만 처음 등장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이창호 선수의 세계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에 불과 1개월 뒤쳐졌습니다. 네. 그 정도로 뭐 역대급 기록으로 이제 세계대회 우승, 중국 최연소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그것도 세계대회가 응시배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또 상대가 박정환 선수였고요. 지금은 그때의 기세만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가 올해 중국 리그에서도 9승 4패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아무튼 경계해야 할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랭킹이 조금은 많이 처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선수를 두고 기사들 사이에서 인터넷 최강자 이렇게 불리운다고 하던데요. 신예 기사 시절부터 인터넷 대국을 굉장히 많이 뒀던 선수이죠. 뭐 중국의 신예 기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국가 대표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강자들과의 대국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중국이나 한국의 초일류들에게 그 승부 호흡을 배우려는 그런 중국 신예 기사들이 많고 네. 판티니 구단도 어렸을 때부터 커제 구단도 그렇고요. 굉장히 인터넷 대국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는 기사입니다. 최근 보면 커제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 인터넷
두는 거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두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예전만큼은 아니죠. 최근에 박정환 구단을 보면 이 대국을 하기보다는 인터넷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구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국 수는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걸로 컨디션 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 초일류 기사들이 신예 기사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두다가 인류가 돼도 여전히 많이 두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세계대 우승 정도의 초일류가 되면 인터넷 대국 수를 조금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커제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이나 좀 닮은 점이 있다면 이런 시합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접속해서 대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푸는 거죠. 네. 인터넷에서 뭐 대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일 정도로 엄청난 그 승률을 자랑하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그만큼 그날의 하루를 지고 끝내기는 좀 아쉽다, 이런 승부욕이 발동 아니겠습니까? 네. 뭐 신진서 선수나 변상일 선수도 인터넷 대국 많이 두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동훈 선수는 어떤가요? 이동훈 선수도 종종 둡니다. 그런데 뭐 변상일 선수만큼은 아니죠. 현재 인터넷 대국 가장 많이 하는 선수는 중국의 시에커 선수와 한국의 변상일 선수 같아요. 그 많이 둔다는 게 하루에 어느 정도 되나요? 변상일 선수가 정말 많이 뒀을 때는 한 달에 300판을 넘게 두는 것을 몇 차례나 봤거든요. 거의 하루에 10판이네요. 네. 사실 선수들의 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선수가 있고, 또 그와는 달리 오히려 바둑이 너무 감각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인터넷 대국이 독이 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것은 각자가 좀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동훈 선수도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특히 삼성화재배에서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 16강에 올라간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한국 랭킹 9위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이 대국 내용을 보면 텅멍청 선수와의 대국에서 이 난전을 수익기로 제압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대국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중국의 이 난전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기가 정교한 스웨 선수를 상대로 정말 어린애 손목 비틀듯이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이겨갔습니다. 백수가 조금 지났을 땐 이미 승부가 났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반면 운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의 앞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좀 이제 형세에 의해서 그런 균형을 맞추는 바둑을 많이 보여주기는 하지만 간혹 그 저희 함께 중계했었었죠. GS 칼텍스배 우승하는 과정 중에서 김지석 구단의 대마를 처음부터 다 잡으러 가는. 네, 가끔 이 속기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초읽기에 몰렸을 때 어떤 8, 9 초읽기 소리에서의 선택이 아주 강수로 선택되는 경우가 이 선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일감이나 아니면 기풍 자체가 조금은 과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본 밑바탕은 그래도 유연한 반면 운영, 그리고 정확한 계산력, 그런 것에 있죠. 판태기 선수가 어제 일본의 이치리키료 선수와 대국을 했는데 단명국으로 좀 끝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둑은 사실 초반에는 판테기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그렇게 좋은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치리키 선수가 조금 나은 출발을 했었는데 판테기 선수가 순식간에 바둑을 뒤집어냈고요. 그것도 순식간에 아주 살짝 역전한 것도 아니라 그냥 큰 차로 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벌렸나요? 그 이치리키 선수가 판팅이 선수의 모양에 대해서 약간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모양인데 삭감을 좀 서두르질 않아서 그 모양이 그대로 집으로 굳어지면서 갑자기 차이가 확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치리키 선수가 무리를 하다가 이제 판팅이 선수의 정확한 응징에 결국 돌이 잡히면서 돌을 거두었죠. 요즘 선수들은 이 기본 밑바탕이 계산력이 강하고 형세 판단에 능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칼을 빼야 할 때는 빼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국한 두 선수를 포함해서요. 네. 이동훈 선수도 신산이라고 불리잖아요. 뉴신산이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전에 이창호 구단을 싸울 수 있는 장면에서도 참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동훈 선수는 싸울 수 있으면 그냥 싸웁니다. 네. 그런데 뭐 그쪽으로 그냥 치우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무리를 응징할 뿐이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웨 선수와의 대국은 만약 못 보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동훈 선수의 제대로 된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 선수가 사실 그렇게 전투 한 번 없이 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기풍 자체가 굉장히 격렬하고 치열하고 특히 분리할 때 그것을 끈덕지게 따라붙는 힘이 상당한 선수인데 그런 스웨 선수를 상대로 그냥 백수 언저리에서 이미 승부를 결정지어버리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백수 언저리에서 그렇게 승부가 날 정도면 뭐 새로운 신형이 나와서 정석에서부터 앞서갔다던가 그렇게 됐던 건가요? 그냥 물 흐르듯 이겼습니다. 저도 뭐 새로운 말로는 변화가 있었던 건 네, 아니었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 커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에서 나왔던 형태를 스웨 선수가 이제 커제 선수의 복수를 위함인지 그대로 들고 나와서 네. 이제 이동훈 선수와 맞섰는데요. 그래서 커제 선수와는 다른 길로 틀어서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 초반부터 이동훈 선수가 잘 대처를 해서 그냥 무난하게 이긴 바둑입니다. 지금 정확히 쪽의 형태는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훈 선수가 지금 밀어붙이기 정석을 하지 않고 몇 수만 교환을 해둔 채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죠. 네. 좌기 쪽만 놓고 보면 약간 악수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좌기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선수들은 사실 저렇게 몇 수만 교환해 두고 저곳에 손 빼는 진행을 잘 선택하진 않습니다. 판팅이 선수의 실리, 이동훈 선수의 모양이 돋보이는 바둑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초반 진행 어땠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지금 초반 진행이 일단은 이곳을 두고 그냥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진행이었는데요. 네. 한 가지 독특한 것이라면 이제 이쪽에 교환을 시키고 밀어붙이기 정석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과거에는 간혹 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례로 예전의 바둑을 보면 뭐 이런 식의 바둑에서 이제 걸치고 붙일 때 치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삼연성을 가는 포석, 제가 연구생 시절에는 종종 쓰이던 그런 포석입니다. 네. 최근엔 잘 이런 모습 볼 수가 없는데요. 한 20년 전이죠. 그렇네요. 여기를 늘고 이렇게 벌리고 이런 것이 이제 초일류 기사들도 가끔 사용하던 포석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 기풍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쪽에 순환누기만 하고 보면 사실 탐탁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연성을 하고 나서 눈목자로 두었는데 지금 이곳을 당장 어깨 짚어서 눌러간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교환은 귀에 붙이는 맛 혹은 다가왔을 때 어떤 뒷맛을 노리는 것, 침입 여러 가지를 없애는 지금 도도백이 이렇게 넘어갈 자리를 미리 다 해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쓰였지만 최근에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 그런 포석 진행이 초반에 오늘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냥 빠지기만 한다면 이 자체로 백이 좀 기분이 좋은 형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교환이 백이 손해일 리는 없으니까요. 네. 흑이 여기서 여기를 두어도 백은 그냥 받아주고 실전처럼 진행을 시킬 텐데 그만큼 흑의 교환이 조금 악수가 아닐까 싶은 것이 최근의 기사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동훈 선수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손해이지만 결국 실전과 같은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이쪽 부분에 세력이 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 이동훈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뭐 흔히 나오는 진행인데요. 만약 이쪽 부분이 흑의 세력이 아니라 그냥 밋밋한 진행이라면 백이 늘고 흑이 벌렸을 때 자체로 많이 당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쪽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거의 이 정도의 충머리로 진행이 되고
이쪽의 세력을 바탕으로 흙이 이런 부분을 벌렸을 때 네. 모양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진행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손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균형은 맞아 있다. 이것이 이동훈 선수의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동훈 선수가 하변 쪽을 벌려두는 것까지는 절대인 건가요? 하변 쪽이 일단은 좋아 보이고요. 일단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최근에 포석의 추세로 보면 거의 될 것 같아요. 네. 흙이 먼저 둬도 먼저 갔다가 이제 충머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머리를 미리 방비하고 이제 백은 벌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쪽 부근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지 않았을 때에는 흙이 그냥 여기를 걸치고 두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은 이쪽 부근을 평소에 두던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벌렸다고 해도 지금 여기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전혀 큰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흙은 방향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은 아니죠. 이쪽보다는 뭐 이곳이라던가 혹은 뭐 강렬하게 둔다면 침입이나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항상 궁금했던 게 이 자리를 두고 백이 벌리는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흙이 먼저 가면 어떤 충머리를 당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먼저 가면 이쪽의 충머리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가 충머리가 같거든요. 네. 그러면 나갔다고 치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충머리를 하는 것이 협공을 일반이에요. 하는군요. 네, 협공을 하면 이제 여기 붙이는 자세를 당하면 미리 한 것이 과연 득인지가 좀 의문이고요. 네. 그럼 그렇다고- 그냥 벌려둔다면 먼저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벌려도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를 갔을 때 못 받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받고 눌림을 당하는 순간 네. 이 교환은 흙이 악수이기 때문에 그 흙이 먼저 가서 충머리 당한다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 먼저 둘 때도 그냥 여기를 두고 흙이 받고 흙이 먼저 둬도 흙이 여기를 둬서 백이 이렇게 두는 그런 진행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걸치는 진행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전에 도요타 덴소벤가요? 예전에 구리구단과 박문효 구단의 바둑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럴 때 보면 구리구단이 흙으로 걸치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날일자를 두고 오, 뭐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얼핏 있네요.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축이고요. 그때 그래서 뭐 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인데 네. 글쎄요, 제가 지금 이쪽의 형태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간혹 가다가 이제 이 걸치고 나서 이 교환이 오히려 득이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혹은 계속 충머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갈 때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형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제 좀 고수분들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이 형태에서 이제 흙이 두 텀을 바탕으로 여기 침입을 했을 때 굉장히 통렬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입수에 대해서 이제 통렬한 이유가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것이 일단은 통해야 하는데 덮어 씌웠을 때 이렇게 날일자 가면 계속 붙여서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백의 형태도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 형태가 이제 축관계가 됩니다. 여기를 붙이고 끊을 때 차단을 하면 이제 여기를 젖힙니다. 그러면 계속 끊어야죠. 네. 뭐 서로 간에 필연이에요. 단수 치면 나가야 되고요. 그때 따라 나오면 여기를 끊지 않으면 돌파를 당한 자세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를 끊고 다시 나갔을 때 아, 이쪽을 나가서 축관계인가요? 이걸 따내는 것은 뒤에서 막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되게 괜찮은데 여기를 늘었을 때 이 때리면? 축이죠. 예, 여기를 모는 아, 축이죠. 근데 이 축은 항상 이제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뛰어드는 수가 통렬하다고 처음에는 알려졌고 많이 프로 실전에서 쓰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수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는 쓰이지 않습니다.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여기를 들어갔을 때 백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응수하는 것은 흙도 해볼 만한데 박정환 선수가 100번으로 즐겨 사용하는 수입니다. 여기를 어깨 짚으면서 그냥 유연하게 이쪽 부분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같이 띵뛰기로 나왔을 때 이 세력이 지어진다는 판단으로 아, 최근에는 이 어깨 짚는 수로 인해 여기 들어가는 수가 사라졌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일반적인 수법이라면 역시 이런 식으로 두고 뭐 백이 벌린다든지 혹은 이제 이동훈 선수가 이쪽을 두어서 침입과 여기를 맛보기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여기까지 박정산의 8기로 강좌 한 번을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동훈 선수는 어떻게 이어가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런 포석이 항상 배운 대로 하변을 가네요. 배운 대로 했을 때는 어렵지가 않은데 꼭 상대가 다르게 두면 어떻게 둬야 할지가 어려워요. 일단 초반 포석을 짜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늘 나오던 포석에서 살짝 틀어졌을 때 네. 그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좌하기 쪽이 지금은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많이 두던 이 걸침수가 가치가 줄어든 것처럼요. 주변의 배석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방향이 어느 쪽인지 어느 쪽 방향으로 포석을
전개시켜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포석에선 중요합니다. 상변의 벌림에 있어서도 100도 화점 정도인 건가요? 보통은 화점이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흙이 100의 수에 대해서 결국은 여기를 받을 텐데 100이 두 번 두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을지 뭐 예를 든다면 이것이 나을지 혹은 한 발 더 가고 이렇게 날일자를 하는 것이 나을지 선택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100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벌리는 것입니다. 아까 상변에 벌리고 흙이 우변에 지켰을 때 침입했을 때 어깨 짚었던 박정환 구단의 그 수가 좋은 수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네. 그럼 100도 아예 먼저 어깨를 짚어가던가 먼저 어깨를 짚어가는 바둑도 있습니다. 있었나요? 네. 가능한 수군요. 실전도 지금도 그렇게 하네요. 누워가네요. 네. 지금 어깨를 짚는 다음에 이제 여기를 흙이 밀고 백이 늘 때 뭐 날일자로 가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죠. 아직까지는 축구와는 연관이 없으니까요. 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였는데요. 네, 일단 지금의 저 한 칸이 당장은 축과 연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흙이 이 부분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약을 주는 수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끼워 있고 실리로 돌아서려 한다면 백이 이쪽을 받았을 때 이제는 여기를 틀어 막는 것과 이쪽 나가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지금도 상변 자리 혹으로 막히는 게 아픈 자리인 건가요? 아프긴 아픈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건드릴 곳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이라면 흙이 이 부분을 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날일자로 이제 축을 방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쪽 모양을 좀 키우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깨를 짚어서 미리 이 우변 쪽의 흙 모양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중앙 쪽으로 축머리를 방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목자로 지킬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어차피 지금 이 부분 건드려봤자 축머리를 당한다고 보면 이제 미리 네. 방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렇게 일반적인 수로 지키기에는 어깨 짚은 수가 우변을 미리 깎고 있으니까 네. 중앙으로 향하는 것이 감각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수는 역시 이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동훈 선수가 다음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려지고 궁금합니다. 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본선 1차전 세 번째 대국입니다. 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1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연길입니다. 방금 대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적혀 있었는데 네. 보통 중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을 이세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세돌로 잘 표기가 되어 있네요. 네, 저도 거의 제대로 보게 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 이세돌 구단의 돌의 한자가 중국에는 없는 한자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이세석으로 그냥 표시가 되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기사들이 그래서 이세돌 구단을 호칭할 때에도 리시스라고 하는데요. 그 시가 이제 석자로 그냥 그대로 읽은 겁니다. 네. 농심 측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네. 모델이니까요. 자, 이동훈 선수는 우변을 가장 평범하게 지켜두었습니다. 상변의 이 호구 자리가 베개 형태도 참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를 미는 순간 늘었을 때 너무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렇게 진행을 시킬 거라면 애초에 여기 민수로는 이쪽이 나았죠. 지금 순환흙이를 해봤을 때는 여기를 밀고 느니까 날일자 갈 자리를 밀어서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요. 네. 이것은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는 진행은 도선 안 되고요. 둔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고 받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비껴서 받는 것이 일감입니다. 그렇게 두거나 이제 손 빼는 진행이 되겠죠. 아, 손을 빼네요. 좌상을 걸쳐갔고요. 어차피 백이 이쪽 부근을 두더라도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흙이 먼저 뒀을 때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좌상 정석에 있어서 백이 협공했을 때 예전에는 한 번 더 걸쳐가는 방법도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이쪽을요. 뭐 나를자도 있고 한 칸도 있고. 지금은 주변의 배석이 이쪽도 백돌이 강하고 여기도 백돌이 머리를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붙여서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흙의 정석 선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해설판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둑 보면 최근에는 한 칸으로 걸치는 수는 거의 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삼선으로 양걸침하는 것도 그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들었죠. 네. 뭐 걸쳤을 때 백도 상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좌측을 붙여서 전개를 많이 시키고요. 네, 그 이후에 그 양걸침하는 수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는 정석 중에서 가장 평범한 아마 입문자들이 정석 배울 때 두 번째로 배우는 정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화점에서 날일자 걸칠 때 그러니까 이쪽 모양으로 보면요. 흙돌이 화점에 있을 때 걸치고 받을 때 달리고 실전은 협공을 했습니다만 그냥 삼삼을 받아주면 네. 두 칸 벌리는 데까지가 처음 바둑에 입문할 때 그때 배우는 정석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의 저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로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입문자부터 초일류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정석입니다. 네, 뭐 잊고 한 칸 뛰는 이 정석 진행까지는 당연히 예측이 되는데 그때 이제 베개 수가 좀 어렵습니다. 우선 일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밀고 한 칸 뛰는 것이에요. 베개 모양을 넓히면서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가면 이쪽도 왠지 모르게 흙이 좀 불편한 형태입니다. 네. 예를 든다면 백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치중 가고 이렇게 젖혀서 끝내기를 하는 수도 꽤 괜찮아 보이고요. 다음에 치고 넘어가는 것이 있고 뭐 이런 자리를 둬도 어차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뭔가 백의 모양이 그럴듯하죠. 그럼 백이 밀고 중앙 한 칸 뛴다면 우변을 받아둬야 할까요? 흙이 받아준다면 일단 이 교환을 백이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 자리가 일감입니다. 그쪽을 가지 않는다면 이제 하변 삭감 쪽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다르게 건드려 가네요. 붙이는 응수타진. 네. 확실히 판티니 구단의 바둑이 예전보다는 치열합니다. 이 두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한 차례 만남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있었던 이 한중 미래천원전에서 만났었는데
사실 뭐 대회 명칭부터 그렇고 미래천원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예 기사들의 어떤 결전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당시에 중국 대표팀은 그게 아니었죠. 네. 당시에 선수들 대표 몇 면을 보면 커제, 판팅이, 미위팅, 그리고 자오천이, 위징, 여자 선수는 한 명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주 대단한 진영이었고 하지만 의외로 그때 1차전에서 한국이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빛나는 승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훈 선수가 판팅이 선수에게 거둔 승리였죠. 306수 끝에 100을 지고 이동훈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거든요. 네. 당시에 한국 대표팀은 이동훈 선수가 있었고 백찬희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민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자 선수는 이제 오유진 선수가 나갔었는데 1차전에서는 3대2로 이겼지만 2차전에서 1대4로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종합전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합에서의 한 판 한 판 중국의 어리지만 초인류인 선수들과 대국하는 것은 당시에 뭐 이동훈 선수나 신진서 선수에게 아주 값진 경험이 됐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작년이었었죠. 네, 그런데 당시에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랭킹이 거의 30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랭킹 4위 아닙니까? 네.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1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했죠. 확실히 이동훈 선수나 뭐 신진서 선수, 뭐 신민준, 변상일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명훈 선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강동윤 구단은 우스갯소리로 애기 5인방이라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선수들이 빨리 성장해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한국 바둑계에 중요하죠. 중국은 층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강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거 초일류들이었던 뭐 시에허 선수나 후야오이 선수, 치우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랭킹 20위 안쪽에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신예 기사들도 좀 더 힘을 내서 세계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면 합니다. 애기 5인방이라는 말이 재밌네요. 사실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강동윤 선수도 아직 어리고 귀엽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네. 있으실 텐데 그런 강동윤 선수가 애기 5인방이라고 했다니까 강동윤 선수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 이런 단어 자주 날리죠.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재치 만점에 센스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거론됐던 선수들하고 거의 10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강동윤 선수가 89년생이니까요. 신진서 선수와는 10년도 더 차이가 납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자국 내에서 라이벌이 있어서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어떤 자극을 주는 선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이 어린 선수들을 애기 5인방이라고 표현했던 강동윤 선수만 해도 어린 시절에 이 중국의 천야오의 선수 동갑내기인데요. 교류전을 하거나 시합이 있으면 항상 패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극을 받고 늘 그 선수를 목표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강동윤 선수가 있는 거죠. 귀로 막아둘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참아두는군요. 네, 지금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진행된 것까지는 뭐 예측이 되었는데 이 수는 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의 주인이 달라지겠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실리로는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선수를 뽑고 어디로 향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네 귀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 어땠는지 함께 연구해 보실까요? 네, 이쪽 어깨 짚는 수 이소영 캐스터의 감각이 상당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이 수가 프로 바둑계에서도 종종 쓰입니다. 이제 이 부근의 흙 진영에 대해서 좀 더 삭감을 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쪽을 벌리고 그냥 이 정도 벌리는 거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흙이 모양을 넓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 좀 더 깨로 들어갈 때 이제 이 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흙도 사실 일감은 이쪽을 밀고 날짜는 것이 일감인데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면 아마 그냥 이런 정도로 벌리고 이제 흙이 지킬 때 배가 이제 다른 곳을 향하는 뭐 이런 곳을 향한다던거나 그런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3선으로 밀었고요. 네. 한 칸은 뛰자 우변을 지켜두었습니다. 역시 당장은 축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어떻게 이쪽을 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축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미리 지켜둔 수고요. 네, 여기까지 뭐 예측이 되는 진행이었죠. 네, 걸치고 나서 이때 흙의 3-3 이외의 수법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예전에는 흙이 이쪽을 양걸침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가는 수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정석을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곳을 두면 이제 과거의 정석이 이렇게 붙이고 젖히고 끊을 때 사실 과거라고 하기엔 지금도 쓸 수는 있는 정석입니다. 가능은 한 정석이군요. 네, 가능은 한 정석인데 우선 이 정석이 되었을 때 백이 여기를 넣는다면 처음에 이 정석이 등장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백이 형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프로들이 많아요. 이제 흙도 이 부분을 다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안 지킨다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굉장한 맥점이거든요. 그래서 흙도 이런 식으로 지키는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정석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 한 번 더 받은 거니까요. 물론 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만큼 흙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고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곳을 간다면 주위에 백돌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머리를 내밀고 있고 이쪽도 강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이 붙여서 이제 서로 간에 알기 쉬운 진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붙여서 네, 움직이면 그때 이렇게 가르고 나오면서 양쪽을 가르고 싸우는 진행을 선택을 할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면 아무래도 이곳의 호구나 이쪽의 단단한 형태가 백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아래쪽으로 두었을 때 예전의 정석은 이제 초창기에는 여기를 두면 이제 젖히고 네. 이 진행이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두는 수가 있었죠. 이제 받고 여기까지가 일단 처음에는 정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이런 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외웠었거든요. 여기를 젖히면 이제 끊고 단수 치고 여기를 끊어서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진행인데 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을 때 하나 끊어두고 네 이렇게 있고 한 칸 뛸 때 사실 여기를 치는 정석도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붙이는 변화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골치 아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행은 사실 고급자 분들이 아니시라면 좀 피하길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좀 더 쉬운 그런 진행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방금 전의 진행도 흙이 이 정석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백이 이쪽 붙이는 수가 최근에는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붙이고 젖힐 때 늘어서 여기서 이제 흙도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3-3과 이쪽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3-3을 들어가면 받고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주변에 백돌이 강할 때에는 백이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바로 체중 가서 이제 공격을 들어갑니다. 네. 그럼 잊고 이렇게 넘어가는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이 여기를 먼저 이을 시간은 있지만 그 다음에 같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주변의 배석이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 진행이 지금은 흙의 입장에서 탐탁치 않고요. 이쪽을 붙이는 진행이 이제 두 번째인데 붙인다면 이렇게 정석 진행이 되죠. 이렇게 벌리는 데까지가 정석이고 이제 백도 이쪽이 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받고 강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폭넓게 받을 텐데 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여기에 가치가 별것이 없습니다. 이 돌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다음에 걸치는 것도 있고 뭔가가 네. 있는데 지금 실전의 진행을 보시면 백이 다 가능한 머리를 내밀어서 정석이기는 한데 네. 주변 배석이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라도 백돌이 있으면 아 이쪽에 백의 발전성을 억제시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서로 간에 지금 백이 집 지키기에도 눌러져 있고 네. 흙이 가기에도 별것이 없는 자리를 흙이 지금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향하고 싶은 그런 감각은 아닙니다. 이 한 칸 차이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동훈 선수가 가장 평범한 정석 3-3을 들어가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네. 뭐 알파고가 아무리 강해져도 이 정석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인류에게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정석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이제 평범하게 뒀을 때는 밀고 한 칸 일감이었는데 이것이 좀 더 무난했다면 실전은 이제 강렬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바깥쪽으로 받았고요. 네, 젖혀서 받는 건 안 되나요? 이쪽을 젖혀서 받거나 뒤로 늘어서 받거나 이런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기본적으로 백이 응수타진을 했을 때 흙은 바깥쪽 느는 수, 안쪽 느는 수 이렇게 젖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을 젖히는 것은 우선 여기를 끊었을 때가 응수가 좀 답답합니다. 여기를 끊을 때 흙이 그냥 잡는 것은 이곳 단수를 한 방 당하고 네, 또 반대쪽 단수까지 당해서 이건 흙이 좀 많이 괴로운 형태가 되죠.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원래 이곳을 끊으면 가장 흙이 기본이 되는 방어책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밀어가는 것인데 지금은 백이 뭐 과거의 정석처럼 여기를 늘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단수 치면서 변신을 하게 된다면 나가도 이으면서 뭐 이쪽 돌파도 있고 이쪽 젖히는 것도 아프고 지금 이 진행은 백이 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 이제 늘어서 진행이 되었고 밀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여기를 막는 거죠. 이제 하나 늘고 밀면 막는다. 이것이 정석인데 여기를 젖혔을 때 이 돌에 대한 공격이 좀 잘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막아볼까요? 막으면 이제 이렇게 늘 수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더 강렬해 보입니다. 단점이 있는데도요. 그 2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이렇게 밀면 뭐 여기 단수 친다든지 모양을 정리하는 것이 다음에 따내는 것도 선수고 괜찮죠. 그리고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고 계속 틀어 막아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뭐 이곳이나 이곳을 둔다면 잡히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0이라면 이곳을 젖히겠습니다. 젖혀서 2점 포기하고 바깥쪽으로 단수를 쳤을 때 이 자세가 아무래도 서로 지금 이쪽의 발전성과 이쪽의 발전성이 마주보고 있는 만큼 중앙에 패권을 쥐는 것이 중요하죠. 집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을 텐데요. 네, 일단은 손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치받아서 이렇게 늘게 해주긴 싫습니다. 이것은 뭐 이런 교환이 없을 때는 두겠습니다만 사실 이때도 여기를 밀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런 식의 교환들이 다 좀 흙의 형태가 좀 썩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보다는 오히려 여기를 붙이는 것을 노려서 이렇게 후퇴하게 만들고 단수 치는 모양을 흙은 어떻게든 하고 싶죠. 근데 이거 백도 못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붙이면은? 붙이면 이제 백이 뒤로 받아주면 뻗어서 해볼까요? 여기를 밀었을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잡으러 가기 막으면? 위해서는 막아야 되는데 네. 여기를 끊는다면 이거는 흙도 참 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젖히는 반격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 네, 이건 한눈에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젖힌다면 오히려 지금 흙이 잡힐 수 있는 형태예요. 네. 네, 이거는 흙도 좀 위험해 보이네요. 그럼 이 미는 한 수가 선수가 되면 가능할까요? 여기를 선수를 하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진행도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는 수 자체가 지금 많이 악수라서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여기를 둘 때 지금 먼저 다 잡으러 와야 된다는 소리라면 이것도 흙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좀 잡으러 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우선 이쪽에 단점에 좀 신경이 쓰이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 붙이는 수가 통한다면 일단은 붙이는 수로 좀 응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지 이 붙이는 수를 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백이 치받는 수에 대한 그런 이 반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수만 잘 방어해낸다면 일단은 붙이고 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진행입니다. 네. 이동훈 선수는 우상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실전을 통해 계속 보시죠. 또 이런 정리가 자신의 입맛에 잘 맞게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바둑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뭐 누구보다도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초중반에 우세를 빠르게 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붙여서 물었고요. 네. 치받는 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치받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치받는다면 일단 이동훈 선수가 계속 한 점을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거의 이런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진행이라면 이 진행이 흙이 만족할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다. 네, 사실 이동훈 선수의 이 바깥쪽으로 계속 늘고 이곳 젖힘을 허용하는 발상이 쉬운 발상은 아닌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냥 뒤로 받네요. 어차피 뒤로 받을 거라면 지금 호구보다 있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면 흙이 어차피 이쪽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치받아서 받아야 한다면 네. 그때는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번 여기를 밀어보는 것이 짜릿하죠.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기를 흙으로 막았다면 흙은 단수치고 그냥 잡으러 가는 것은 포기를 하고 여기를 막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만 해도 흙이 다음에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를 끊는 것은 단수 치는 순간 여기를 따내면 항상 이곳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선수라고 본다면 백은 이어야 되고 다음에 이쪽 뒷맛도 굉장히 고약해지죠. 단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진행이 마음에 안 들었던 판팅이 선수가 안에서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부분의 활용을 최대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두면 이제 이동훈 선수도 다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는 흙이 여기를 밀어서 이 미는 수에 대해서 한 번은 늘어준다고 할지라도 다음 여기를 막아서 잡으러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단수와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이런 진행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은 그 수투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혹은 좀 더 머리를 쓴다면이었는데요. 네. 지금 그 수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들여다보고 나서 민다면 이제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이 자세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단수 친 것보다 이 형태가 난 건가요? 그냥 단수 치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요. 네. 그냥 단수를 치면 한 칸을 띄어서 백도 이 한 점은 가볍게 보면서 흙의 모양이 조금 폭이 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어주질 않는군요. 네. 그래서 미리 교환을 시키고 나서 그때 밀어간다면 네. 아까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를 막고 뭐 이렇게 젖혀서 좀 더 폭넓게 형태를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고수들은 이 한 수 한 수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질 않죠. 여기를 젖혔을 때는 판팅 선수는 치받아 달라는 것이었지만 당연히 반발을 했고 네. 이 붙인 수는 막아달라는 것이지만 백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그냥 쉽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들여다보고 한 수 한 수 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면은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프로의 싸움은 항상 처음 시작은 그 약간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또 이쪽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틀어가고 하면서 이제 접전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런 손해가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두어지는 초반 포석이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바둑이 예전이랑은 좀 기풍이 변했습니다. 와, 판팅위도 반발합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은 그냥 이 한 점은 아예 가볍게 보고 이렇게 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쪽에 진행만 놓고 보면 흑도 해볼 만해 보이는데요. 이런 곳을 밀어갈 때 모양은 좋죠. 아까 전에 진행은 이쪽 부근이 백돌이 지금처럼 완벽하게 이 한 점을 돌파하면서 제압하진 못했지만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이 백이 먼저 밀어 올리던 자리에서 흑이 먼저 갔으니까 이 진행도 흑이 둘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빛나는 호점이에요. 기분은 흑 쪽이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흑이 약간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바둑계 전반적인 기풍이 약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확실히 제가 처음 프로에 입단에 성공하던 2000년쯤에는 그 이창호 구단의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두터운 실력,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의 기풍을 모티브로 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인류 기사들은 아무래도 이세돌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좀 더 강렬해지고 격렬해지고 좀 수읽기 위주의 바둑을 많이 구사를 하죠. 당대의 1인자가 이제 어떤 성향과 기풍을 형성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1인자를 보고 배우는 연구생이나 프로 신예 기사들이 기풍이 형성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가끔 집에서 저한테 바둑 알려줄 때 사실 이런 치열한 바둑이 한순간에 그르칠 수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원성진 구단이요. 네. 웬만해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바둑으로 진행을 시키는 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바둑의 무서움은 거기에 있죠. 그 시종일관 잘 두다가도 예를 들어서 각자 3시간씩 주어지는 세계대회라 치면 한 7시간을 완벽하게 두다가도 단 1분 사이에 역전을 허용하는 것이 바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축구에 빗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축구는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한 5대 0이면 뭐 어떻게 봐도 승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둑은 이 6골짜리 자살골을 자기 골대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그 정신력, 집중력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기사들의 체력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동훈 선수도 이 체력 관리를 위해 복싱도 배운다고 하고 네. 헬스클럽에도 다닌다고 하고 네. 지금 약간 놀라운 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백도 곳곳이 약점이거든요. 일단 판팅이 선수의 생각은 흑이 여기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있고 이렇게 늘어서 뭔가 단점을 남겨둔 채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이곳을 이었다면 맞고 늘었을 때 나중에 끊으면 흑이 이어주질 않으니까요. 흑은 당연히 이렇게 잡아서 응수를 하기 때문에 이 교환으로 인해 나중에 이 중앙 쪽 삭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뒷맛을 남겨놓겠다. 이것이 백의 생각입니다. 흑이 반발을 한다면 이제 이쪽을 끊어서 반발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나 이쪽을 끊어야 하는데요. 그때는 반대로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붙이는 것과 이쪽 있는 것이 맞복이죠.
이게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이쪽을 두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끊을 때 여기를 올라선다면 여기는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어서 세 점이 잡혔죠. 굳이 세 점을 잡지 않더라도 이것은 백이 잘 됐습니다. 일단 있는 게 그럼 정수네요. 네. 흙이 어디를 두어도 거기를 백이 찔렀을 때 흙의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이쪽을 끊고 끊을 때 아예 반대로 바꿔치기를 결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한ting희 선수가 약점을 좀 만들어 놓겠다라는 작전이었는데 그 네. 타이밍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저렇게 하나 젖혀둔 교환은 판팅희 선수에게 날카로운 감각을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지금 그쪽 부근에 흙이 완벽하게 두터움을 형성해서 중앙 쪽을 틀어 막았을 때는 흐름이 확실히 흙이 좋은데 약간의 그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중앙이 포인트가 되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동훈 선수 대 중국의 판팅희 선수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